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기록을 세웠습니다. 48초간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국도 못했고 일본도 못했고 중국도 못한 세계 최장 기록입니다. 1억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오십니까? 태양 중심부 온도의 7배입니다. 태양보다 7배나 뜨거운 온도를 대한민국이 무려 48초 동안 완벽하게 제어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실험실 기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의 신호탄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은 겨우 0.1초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핵융합 후발주자였죠. 미국, 유럽, 일본이 수십 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초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30초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8초로 모든 선진국을 추월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핵융합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K-스타를 ITER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K-스타는 세계 최초로 니오분 3주석이라는 신소재 초전도체를 사용한 완전 초전도 토카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구형 핵융합로는 구리 자석을 써서 고작 5초에서 10초밖에 못 버텼습니다. 하지만 우리 K-스타는 초전도 자석으로 30배 이상 성능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건설 중인 12조 원짜리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도 똑같은 초전도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ITER 완공 전에 K-스타로 먼저 실험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인류의 미래 에너지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융합 같은 첨단 기술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배터리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융합으로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8년부터 핵융합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구글도 똑같이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핵융합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수년 전부터 핵융합에 개인 자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 GPT 한번 돌리는데 구글 검색 10번 하는 것보다 전기가 더 많이 듭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초거대 AI까지 지금 전력망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공태양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2026년 목표는 300초입니다. 5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300초를 달성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핵융합 발전소를 24시간 365일 가동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상용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등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배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술 선두에 있을 때 제대로 주목하고 준비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공태양이 왜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회는 무엇인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찾아낸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공태양이 정확히 뭔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태양이 빛나는 원리 아시죠? 수소 원자핵들이 엄청난 압력과 온도에서 서로 뭉쳐지면서 헬륨으로 바뀝니다. 이때 질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 차이만큼이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게 핵융합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구에서 재현하려면 얼마나 뜨거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1억도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인데 그것보다 16,000배 더 뜨거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뜨거워야 할까요? 태양은 엄청난 중력으로 수소를 압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온도를 더 높여서 핵융합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1억도 플라즈마는 어떤 물질로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철도 녹고 텅스텐도 녹고 다이아몬드도 녹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문제는 1억도짜리 플라즈마가 미친 듯이 날뛴다는 겁니다. 조금만 자기장이 흔들리면 바로 벽에 부딪히면서 냉각됩니다. 그걸 48초 동안 완벽하게 제어했다는 건 마치 태풍 속에서 비눗방울을 48초 동안 터뜨리지 않고 띄워놓은 것과 같은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2026년까지 300초입니다. 연구팀은 자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5년 전 8초에서 48초로 점프했던 것처럼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만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지금 전 세계가 인공태양에 미쳤을까요? 세 가지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AI 전력 대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헬리온 에너지라는 핵융합 스타트업과 2028년부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글도 CFS라는 핵융합 스타트업과 비슷한 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은 전기를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를 매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AI 하나 돌리는 데 드는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메우고 집마다 AI 로봇이 있고 모든 서비스가 AI로 돌아가면 지금 전력망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둘째, 탄소 중립 압박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를 포기해야 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데 핵융합은 24시간 안정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처럼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없고 폭발 위험도 없습니다. 수소 1g으로 석유 8톤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핵융합의 연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고 삼중수소는 리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무한하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봐야 하나? 타이밍은 언제인가?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제가 영상 올리고 며칠 뒤에 댓글 보면 그때 샀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언제 팔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거기서는 급등주 포착, 대장주 흐름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 실시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초기 단계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정말 크기 때문에 영상 하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니까요. 소통방에서는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시장 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 첫 줄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입장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핵융합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핵심 기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프로젝트입니다.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에 3,500억, 연구 인프라 구축에 8,500억이 투입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엄청난 금액이 핵융합 프로젝트에 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융합 산업 규모가 2025년 기준 약 3,61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2035년에는 6,475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 만에 시장이 2배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ITER 프로젝트입니다. ITER은 프랑스에 건설 중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입니다.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7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12조 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ITER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전 세계 핵융합 발전소가 지어질 때마다 수주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ITER에서 검증받은 기술이라는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미 ITER 프로젝트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30년 이후부터 ITER 회원국들이 각자 데모 시스템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열립니다. 2040년부터는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가 속속 들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발전소들에 들어갈 부품을 누가 공급할까요? 바로 지금 ITER에서 기술력을 검증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려면 크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1억도 플라즈마가 날뛰지 않게 1초에 수만 번씩 상황을 체크하면서 제어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핵융합로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둘째, 초고온을 견디는 소재와 부품입니다. 1억도 환경에서도 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특수 소재가 필요합니다. 셋째, 초전도 자석을 만드는 선재입니다. 플라즈마를 가두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초전도 자석입니다. 이 3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2 기업이 바로 이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3년에서 4년 정도 미리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2040년에 상업용 핵융합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지어진다고 했죠. 그럼 주식시장은 언제 움직일까요? 2030년부터? 아닙니다.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력을 쌓고 레퍼런스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을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ITR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각국이 데모 시스템을 발주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 1위가 된 게 언제입니까? 1990년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게 언제입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게 2020년대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훨씬 더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핵융합 시장도 2040년에 본격 개화하지만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첫 번째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핵융합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ITR에 들어가는 6개 제어 시스템 중 5개 부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제어 시스템인 CODAC 프레임워크와 인터락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핵융합로가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이 시스템이 1초에 수만 번씩 상황을 체크하면서 제어해야 합니다. 1억도 플라즈마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지면 즉시 감지해서 자기장을 조정해야 합니다. 001초만 늦어도 플라즈마가 벽에 부딪혀서 냉각됩니다. 그만큼 정밀하고 빠른 제어가 필요한 겁니다. 모비스는 이런 특수 제어 시스템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가속기나 핵융합 같은 거대 과학시설에 필수적인데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왜 진입 장벽이 높을까요? 일반 산업용 제어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밀리초 단위로 반응해야 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오작동이 없어야 하고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ITR에서 인정받았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핵융합 발전소가 지어질 때마다 모비스의 제어 시스템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핵융합 스타트업 CFS에 투자했다는 뉴스 나왔죠? 그때 모비스 주가가 크게 반응했습니다. 왜일까요? CFS가 2030년대 초에 400메가와트급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면 모비스 같은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 때문에 수익성이 제한적입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74% 늘었지만 영업손실도 함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2030년 이후 핵융합 시장이 본격화되면 모비스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은 고려제강입니다. 고려제강은 선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자회사 KAT입니다. KAT는 초전도 선제를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초전도 선제가 뭐냐 하면 핵융합로에 들어가는 초전도 자석을 만드는 핵심 소재입니다. 핵융합로는 1억도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가둬야 하는데 이 자기장을 만드는 게 바로 초전도 자석입니다. 그리고 초전도 자석을 만드는 선제 제조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도의 정밀 공정이 필요하고 품질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불순물이 섞이거나 공정이 틀어지면 초전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K스타에 들어간 초전도 선제도 고려제강이 공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신기록을 세운 그 K스타의 심장을 고려제강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KAT가 이탈리아 핵융합 프로젝트에도 초전도 선제를 공급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해 3월에 고려제강이 KAT에 300억 원을 추가 출자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요? MRI용 초전도 선제 생산 능력을 늘리고 핵융합용 초전도 선제 생산 라인도 확충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고온 초전도 선제 시장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온 초전도 선제가 주류였는데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온 초전도 선제의 성능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앞으로 차세대 핵융합로에는 고온 초전도 자석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효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고려제강이 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을 먼저 선점하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려제강은 본업인 선제 사업도 안정적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46%입니다. 안정적인 본업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미래 먹거리로 초전도 선제를 키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4% 증가, 영업이익은 135% 늘었습니다. 안정적인 본업에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갖춘 포트폴리오입니다.